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성상담 전문가 박현우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르신들의 관계와 몸,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고민을 듣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과 무릎을 맞대고 가장 은밀하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니까요.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점잖으신 80세 신사분, 정 선생님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듯 보였고 수줍어야 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꺼내신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현우 박사님, 참 남사스러워서 입 밖으로 내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제 나이 80인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면 가슴이 너무 쿵쿵거립니다.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안심시켜드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셨습니다. 사실 집사람은 78인데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효과를 위한 잠시 멈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하시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니까요. 80대의 부부 생활이 젊고 에너지 넘치던 반세기 전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깊이 있고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부부 생활, 젊은 시절보다 황혼기에 더 행복해지는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나이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이에도 원한다는 게 정상인가요? 오늘은 평소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76세 김 선생님이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빼꼼히 내미시더니 복도에 누가 없는지 두리번거리셨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슬그머니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박현우 박사님, 저 같은 늙은이가 아직도 부부 관계를 해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오래 살려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아내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질문,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들에게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나 나이값 좀 해라 라는 핀잔을 듣고 위기소침해지거나 부끄러워하십니다. 결론부터 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며 의학적으로도 신체 활력과 정신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으신가요? 지난달에는 83세 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79세셨죠. 할머니가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 영감님이 자꾸 손을 잡자고 하는데 이 나이에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사랑의 유통기한이 어디 있나요? 손을 잡고 안아주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스킨십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나오게 해서 면역력도 높여준답니다. 의학적 안전, 즐거움의 기초. 혹시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71세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위험한 실수를 하셨어요. 고혈압약이 부부 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와 상의도 없이 약을 끊으신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쓰러지셨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거나 조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상담 노하우를 모아 정리한 실질적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첫째, 중요한 안전 경고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심장약, 특히 협심증 약 같은 질산염제제를 함께 드시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68세 최 선생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부약을 비슷한 시간에 드셨다가 혈압이 뚝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약을 드시는 중이라도 즐거운 부부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원료 채우기, 식습관과 영양.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시작은 주방에서부터입니다.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나고요. 혈관 건강이 곧 성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모든 기능이 좋아집니다. 우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생선은 혈관을 청소하는 데 최고입니다. 매일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견과류, 65세 김 할머니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드시고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한 줌씩 드셨죠.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좋은 건요.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졌다고 수줍게 고백하시더군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술, 악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여성의 성욕도 떨어뜨립니다. 78세 이 선생님은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셨는데 제가 제안했습니다. 딱 한 달만 끊어보세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박현우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술 끊고 한 달 지났는데 아침에 기운이 달라졌어요. 안에 웃음꽃도 피었고요. 설탕, 빵, 케이크, 달달한 음료수는 피하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장기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천연 정력제는 어떨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박 선생님, 복분자 원액에 꿀 타 먹는 건 어때요? 75세 이 어르신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복분자 주스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고 아침 기운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에 좋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 같은 동국물을 선택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추천하는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 단백질, 달걀 등과 통곡물. 점심, 채소와 기름기 없는 고기나 생선. 저녁,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제발, 저녁 드시고 바로 눕지 마세요.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소화를 돕고 우리 활력의 엔진인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영양제와 운동, 진실 혹은 거짓. 잠깐만요, 박현우 박사님. TV에서 선전하는 스테미나 영양제는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피하세요. 비싸다고, 유명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77세 정 선생님은 비싼 정력제를 5년이나 드셨는데 오히려 간 수치만 나빠지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부 생활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세요? 무거운 럭기 들기가 아닙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81세 송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립선 수술 후 기능이 떨어지자 크게 낙심해서 말수도 줄고 아내분과도 거의 대화를 안 하셨습니다. 제가 처방을 내려드렸죠. 매일 30분씩 부부가 함께 걸으세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딴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기적입니다. 걸으면서 손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깊어지더군요. 젊을 때 같지는 않지만 다시 부부 관계도 가능해졌고 솔직히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과도한 중량 운동이나 무리한 동작은 피하세요. 73세 박 선생님은 20대 때 생각하고 무거운 걸 드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부부 생활은커녕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셨죠. 숨겨진 운동 비법 하나.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는데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요실금 예방에 탁월합니다. 이 방법,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풀어줍니다. 이 횟수,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하세요. 버스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69세 김 할머니는 이 운동으로 요실금도 고치시고, 덤으로 부부 관계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수줍게 좋아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와 완벽주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성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생존이 먼저라고 판단해서 성욕을 차단해버립니다. 82세 이 할머니는 자녀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을 잃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남편분과도 멀어지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벌프 저녁 8시 이후로는 벌프 걱정 금지 구라 벌프를 선포하세요. 골치 아픈 뉴스는 끄고 자식 얘기나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6개월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우리 부부 얘기만 하니까 사이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70세 최 선생님은 벌프 젊었을 때 같지 않아서 창피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벌프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70대가 20대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행복을 찾을 기회인 거죠. 저는 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벌프 선생님, 목표를 바꾸세요. 성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벌프, 그감과 만족감 벌프를 목표로 하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즐기게 됐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좋아지더군요. 이게 핵심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찾을 때 더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76세 박할머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젊었을 땐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마음과 필요를 이해하게 되니까 뭔가 더 완성된 기분이에요.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 스킨십, 대화, 그리고 믿음입니다. 대화의 힘.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악에 너무 의존할까 봐 걱정하십니다. 한 부인께서 벌프 남편이 자꾸 약만 찾아요. 악 없으면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벌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분에게 그 약은 자신감을 주는 도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로 그 의존도를 줄여보세요. 악 없이도 당신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해주세요. 83세 정 선생님은 처음엔 약에 많이 의존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대화와 스킨십이 늘어나면서 깨달으셨죠. 이제 약은 비상용으로만 둡니다. 아내 손잡고 TV 보는 시간이 사실 더 행복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세태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 앞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85세 김할아버지와 82세 이할머니 부부가 결혼 60주년을 맞아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비결은 감사예요. 매일 밤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하나씩을 말하고 꼭 손을 잡고 잡니다. 온전히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 있는 지금이 30대 때보다 더 행복해요. 좋은 약,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연결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대화입니다. 79세 조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박현우 박사님, 제가 식단도 운동도 다 하는데 애 안 될까요? 제가 아내분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봤냐고 여쭙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런 남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용기를 내보시라고 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 달 뒤, 두 분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오셨습니다. 용기 내서 말했더니 아내가 울더군요. 나도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몰랐다고. 그날 밤 우리는 그냥 손잡고 도란도란 얘기만 했는데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친밀감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더 느끼고 싶어 혹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이 다친 마음을 엽니다. 75세 박 할머니는 관계 시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숨기셨습니다. 그러다 남편분께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남편분은 화를 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죠. 병원에 가서 간단한 건조증 진단을 받고 윤활제로 해결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30년이나 말을 안 하고 참았을까 하셨습니다. 87세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젊었을 땐 행위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아내 손만 잡아도 가슴이 뜁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약 및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약물을 바꿀 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 혈관을 위한 식사를 하세요. 생선과 견과류는 늘리고 술과 단 것은 줄이세요. 3. 몸을 움직이세요. 부부가 함께 걷고 케겔 운동을 해보세요. 4.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저녁에는 걱정을 끄고 부부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5. 무엇보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대화는 친밀감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 나이에 성생활을 고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90세의 이 선생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아내의 몸만 보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보이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보입니다. 그래서 손만 잡아도 전율이 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성생활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해결책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랑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종 모양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나이의 행복 함께 찾아가시죠. 감사합니다.